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이렇게 온기가 널리 퍼질지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거 이제 MB 정부 시절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았던 때를 반추해 보면 그때 2008, 9년 살짝 규제 완화 효과로 반등하는 걸 보이다가 또 이후 몇 년간 정말 시장이 계속 이렇게 기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윤 정부가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고 있지만 그때와 뭐 판바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즉도 하고 계신데 이 대표님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설명하려고 하면 과거의 사례들 중에 하나만 꼽아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사람들이 아주 과거 일들은 관심이 특별히 없다 보니 그나마 좀 최근에 가까운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 쉽죠, 설명이. 그죠. 그게 저는 사이클론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는 바뀌었는데 그 전 정부가 해놨던 공급책들이 막 공급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히 그때는 이제 서울에도 공급이 있었거든요. 네. 서울의 공급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실제 그 MB 정부조차도 공급을 계속 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금자리인데 네. 강남 서초 보금자리가 무시하지 못할 만한 물량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꽤 많았거든요. 거의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2만 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강남 서초 아파트의 10%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정확히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그때는 정비 사업으로 지금 사람들도 걱정하는 것들은 올해 정비 사업, 내년 정비 사업 엄청 많다. 물론 내후년 또 별로 없긴 한데 정비 사업이 이제 많으니까 그때랑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랑은 조금 다른 건 그때는 이제 없던 집이 들어오는 것과 이번에는 어쨌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근데 어쨌든 전세 가격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2023년은 약간 상승률이 막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은 원래 안 했었거든요. 22년도 네. 전망치 이렇게 줄 때도 내년은 조금 뭐 재미없을 수 있는데 올해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올해는 와보니까 작년에 좀 조정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질문 주셨던 결국은 그때 잠깐 반짝하고 못 가지 않았냐라는 설명과 사실은 환경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주는 어쨌든 서울에 또 없는 건 똑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세 시장 예측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세 시장 예측은 올해 1% 하락이라고 답하셨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인데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요? 네. 원래는 올해 전세 가격이 강하긴 쉽지 않은 해였죠. 올해 입주가 이런저런 강남권 입주가 네. 많으니까 물론 내년까지도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많으니까 좀 원래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데 생각 외로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진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 가격 상승할 때도 상승 문제인데 하락할 때도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임대인들이 돈을 못 줘버리면 결국은 임차인이 문제가 생기고 그죠. 임차인 문제 생기면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맞습니다. 커지니까 지금 가뜩이나 뭐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막 시끌시끌한데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임대인이 대출이 되면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 중심의 대출이 자꾸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래 갔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빼줘야 되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부담을 지기 위한 레이싱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누가 먼저 놓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면 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꼭 누군가를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냥 좀 시장이 조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급등 급락은 다 원래 정상적이진 않은 건데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들은 결국은 임대인들에게 돈을 좀 융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고가 안 나니까 결국은 당사자들끼리 돈이 원만하게 돌아서 별 문제 없이 잘 끝나는 것들이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대출도 많이 좀 완화가 됐고 서울도 그래서 규제 지역이 많이 해제되면서 그죠. 강남, 항구, 용산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웬만큼 융통은 되니까 그런 일들에서 조금 편해진 거 아닌가. 전세 가격은 올해 입주 많아서 어쨌든 강세를 띄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 대출이 지금 되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얘긴 나왔는데 그게 아마 뭐 1분기 내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강남 입주가 올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전세가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세난이 더 불거지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님 생각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는 것이죠. 아니요, 있을 수 있죠. 원래 있을 수 모든 있으니까. 일은 제가 작년에 많은 걸 배웠다고 했잖아요. 생각 이상의 일들이 다 터질 수도 있다. 네. 제가 작년에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야 전쟁도 나고 유가도 오르고 달러도 저렇고 뭐 이럴 수도 있네라는 것들을 작년 상반기 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겠지 했던 것들도 올해 안 끝나고 사실 그거 다 끌고 넘어왔는데 맞죠. 전쟁하고 금리 빼고 웬만하면 다 내려온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든 시나리오는 생각 이상의 확률이 낮은 쪽으로도 당연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뭐 아닙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여지는 다 있죠. 그래서 강남권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3억 간다, 4억 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세워볼 수 있죠. 뭐 불가능하지도 않으니까 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단합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이 적절한 거냐 이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적정선인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내용들은 뭐 누구든 말은 할 수 있죠. 밥 먹다가 그런 얘기 누가 그죠. 못하겠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거냐? 저희 집값도 똑같은데 집값이 도대체 얼마 정도면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논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처럼 전세가격도 이 정도 금액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 안 구하고 들어와서 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상대적으로 해보면은 제 생각에 뭐 빠져봤자 아주 많이 빠지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가 적정한 거냐? 그게 이제 소득 대비 임대료 배수. 근데 요즘은 또 그 얘기도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이제 옛날 같으면 매매 가격 지수, 매매 가격만 이제 소득 대비로 뭐 10배입니다, 1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까지 가야 될까? 그래서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혼자 생각하는 거는 가구 소득에, 그러니까 세전이에요. 세전 소득에 한 30% 정도 월세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그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거 아닐까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 20% 미만도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주거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될까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전세 가격 많이 내려온 수준이면 월세도 마찬가지고 좀 적정선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전세 그렇게 하락할 때 또 거꾸로 보증금 낮은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접점을 좀 찾을 때가 됐다. 그게 저는 금리 급상승 시기에 나타난 불일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고 다들 사람들이 찾는 것들은 보증금 낮은 월세였고 그런 것들의 이제 영향.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 금리선이 또 다르고 금리들이 또 움직이는 게 다르고 최근에 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해보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뭔가의 좀 급격한 변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들이 올해 상반기 때 좀 정상화가 된다면 좀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선으로 뭔가 좀 귀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는 좀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좀 뭔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집을 사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었던 상승장에서 청약을 기다리면서 집을 못 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집이 뭐 많게는 반토막 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매수를 좀 보시는 분도 계신데 더 빠질 것 같아서 쉽게 매수 버튼이 안 누른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마음가짐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갈아탈 의지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죠. 사실 지금 삶의 질이 아주 좋고 뭐 지금 굳이 뭐 내가 산 금액에서 아주 많이 하락한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의 단지는 거래가 안 돼서 시가는 없어요. 호가는 내려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은 약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워너비는 그게 아니었지만 대안으로 샀을 분들도 분명히 있고 사실 모두는 다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좀 옮기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한 사람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 집들이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액션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의 앞에 단에서의 결정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지금 꼭 이렇게 팔아야 되나?
등등등 생각을 진짜 생각이 많아지시는 타이밍이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뭘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 그저 뭐 돈 좀 더 벌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근데 지금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를 구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손해 봤지만 이럴 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들 하신 거고, 올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올해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죠. 대출이 되고 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좀 더 완화가 되니까 그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의 결과가 12월 달 실거래들이고, 송파구가 작년에 서울에서 아주 유의미하게 하락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들도 그쪽으로 확실히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또 특이하게도 15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들은 지금 좀 약간 관망세가 강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실제로 지금 금액들을 받아들일만 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주택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올해 사는 것과 내년에 사는 것 중에 하나만 좀 추천하시는 거 어떻게? 저는 사실 항상 똑같은데 필요할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도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요즘 같을 때는 혼나죠.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는 분들이 있었던 시장이 재작년이거든요. 왜 사고 있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사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덩달아 점심 먹다가 옆에서 누가 뭐 샀대길래.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사는 분들은 시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이럴 때죠. 사실 지난 2년간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때가 왔다 생각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진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득 대비 몇 배 그냥 혼자 생각해 보셔서, 맞아. 그건 다 마음속에 있으니까 받아들일만 하다. 근데 그 받아들일만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낮으면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주식도 막 누군가는 PBR 0.1배 막 이런 거 사시려고 끝까지 막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상황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뭐 배당 안 하면 그게 회사 돈이 내 돈도 아니고, 저평가 주식이라는 게 꼭 저평가가 오른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과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맞느냐, 내가 지금 무릎인지 발바닥인지 머리인지 어깨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 않아요. 네. 금액이. 그리고 특히나 지금 금액대가 아까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갑자기 온 기회일 가능성도 커요. 지역에 따라서 매우 크고, 특히 어디가 아주 많이 빠졌는데, 그게 작년에 송파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송파가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언론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거겠죠. 송파를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하도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뭐 다수의 생각이니까 그 말은, 그 표현은 맞을 겁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인 것도 맞으니까. 네.